세종대왕의 엄마는 누굴까요? 몰라요. 웃기지요. 여러분들 이순신 장군의 엄마는 누굴까요? 몰라요. 웃기지요. 여러분들 일본은 사무라이 문화죠. 사무라이 문화. 네. 여러분들 일본은 사무라이고 우리나라는 양반 문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양반과 사무라이는 특권층이었거든요. 그죠? 여러분들 양반이 누렸던 특권은 뭐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양반이 누렸던 특권. 양반을 정확하게 어떤 사람을 보고 양반이라고 했을까요? 정의를 내리자면, 양반에 대한 정의를 내리자면, 그렇죠. 우리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잘 몰라. 네. 여러분들 고려 시절 때는 귀족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성계라는 사람은 귀족이 아니지요. 변방에서 싸움만 하고 있으면서 중앙정권으로는 들어가지 못했던 인물이 이성계. 그리고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있죠. 정도전은 귀족 출신이면서도 본처에서 태어난 귀족이 아닙니다. 후처한테서 태어난 아예요. 그래서 야가 돌리거든. 귀족한테 조금 앙심을 품고 있는 이성계랑 이 정도전이 만나갖고 나라를 새로 열잖아요. 그러면서 가장 먼저 귀족을 다 죽이버립니다. 귀족을 다 죽이고 난 뒤에 능력이 있는 아이들을 인재를 등용으로 해서 쓰자 이러면서 과거 제도를 강화를 시키지요. 여러분들 과거에 급제를 하는 게 무반이 있고 문반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합격을 한 사람을 두 개 중에 합격을 했다라고 해서 양반이라고 칭했다고 합니다. 원래. 그래서 여러분들 과거에 급제를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뭘 알아야 됩니까? 글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양반이 누렸던 최고의 특권이라고 하면은 글자를 익히고 공부를 했었던 특권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찢어지게 가난한 선비들 있잖아요. 밥도 없어갖고 배도 쩔쩔 굽는 이 선비들이 밖에 나가고 돈 벌어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집에서 배도 고픈데 책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양반인들은 여러분들 그 당시에 자기들의 특권을 배고픔이랑 바꾸지 못했던 애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화폐가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독특한 화폐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또 처음 들어보시는 거구나. 여러분들 동전에는 문화재가 들어가고 동물도 들어가고 식물도 들어가기 때문에 동전을 빼고 지폐에 보면은 그 나라의 위대한 업적을 세운 위인을 올려주는 게 당연한 거겠지요. 그럼 10,000원짜리는 누가 들어가 있어요? 세종대왕. 세종대왕은 어떤 업적을 세운 사람이죠? 한글을 만들었고 외교도 잘하셨고 민심도 잘 다스렸던 진짜 왕 중에 왕이라고 칭해지는 인물. 10,000원짜리에 들어가도 아깝지 않은 인물이지요. 그럼 5,000원짜리는 누가 있을까요? 예? 그죠. 율곡이이가 있습니다. 1,000원짜리는 누가 있지요? 황. 태계 이황이 있습니다. 봐야 알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큰일인데 여러분들 5,000원짜리에는 율곡이이가 있고 1,000원짜리에는 태계 이황이 있습니다. 율곡이이와 태계 이황은 어떤 업적을 세운 사람일까요? 성리학, 유학자, 성리학. 성리학이 뭘까요? 여러분, 제가 한국 분들을 모시고 일본도 안내를 해주지만은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도 관광 안내를 해주거든요. 안내를 해주거든요. 일본 아들이 한 번씩 지폐를 보여주면서 저한테 물어봅니다. 5,000원짜리 누굽니까? 이래요. 율곡이 일하는 사람입니다. 뭐 했었던 사람이에요? 라면은 양반이었죠? 말문이 딱 막힙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야, 인터넷으로 이렇게
율곡이와 퇴계이황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이 사람들이 해놓은 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서울대학교 교수님으로 가셔야 되더라. 뭘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 여러분들 뭘 말인지 하나도 못. 근데 보니까 율곡이가 여러분들 과거급제를 9번을 했다. 시험만 치면 합격한 것이요. 나는 뭐 때려치려고 나와가지고 시험에 나오면 집업 가서 시험 치면 또 합격. 또 때려치고 나와가지고 시험 치면 또 합격. 과거급제를 9번. 퇴계이황은 과거급제 5번. 그래서 퇴계이황은 1,000원이고 율곡이는 5,000원입니다. 아 진짜요. 가장 당대 우리나라에서 제일 공부 잘했던 사람이 율곡이, 퇴계이황 이렇게 꼽힌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에 목숨 거는 나라예요? 공부. 여러분들도 집에 자녀분들한테 공부해라는 소리 많이 하나요? 안 하는 분도 계시고 하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5만원권 막 만들었잖아요. 5만원권에 올라왔던 인물 후보가 3명이었습니다. 누구였냐면 김구 선생님이었어요. 김구 선생님은 뭐 했었던 사람이에요? 독립운동. 장영실이가 올라왔어요. 장영실 뭐 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뭔가 딱 특별하게 그죠? 뭐 했었던 사람이라고 한마디로 딱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위인이거든요. 근데 신사임당은 뭐 했었던 사람이에요? 현모양처. 현모양처. 현모는 맞는 것 같은데 양처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사임당이 세운 업적으로 우리가 최고로 치는 게 위대한 어머니상이거든요. 위대한 어머니상. 그래서 여러분들 오죽헌에, 강원도에 오죽헌에 가시면 플래카드 붙어져 있습니다. 뭐라고 붙어져 있는지 아세요? 세계 최초 모자지간의 화폐 등록입니다. 요거 세계 최초입니다. 모자지간의 화폐가 등록이 된 게.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율곡이의 엄마라고 최고의 어머니상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가장 위대한 인물을 율곡이를 꼽나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최고 위인을 꼽아라면은 1, 2등이 항상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이 나와요. 세종대왕의 엄마는 누굴까요? 몰라요. 웃기지요. 여러분들 이순신 장군의 엄마는 누굴까요? 몰라요. 웃기지요. 여러분들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세웠다고 해도 그 사람의 누구까지는 기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엄마까지는 잘 기억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누구의 엄마는 기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제일 공부 잘했던 사람의 엄마는 기억이 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 조선시대의 500년의 양반의 문화를 지금도 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저는 받아요. 왜? 자녀들이 뭘 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과거 급제를 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들이 판검사가 돼주잖아요. 그러면 나는 밖에 나가면은 뭘로 불릴까요? 판검사 엄마 아빠가 되는 것이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래서 우리는 공부에 목숨을 거는 민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